인어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인어 왕에게 인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했다. 인어 왕은 그들에게 인어 세이렌과 함께 에드워드를 잡아오면 인어가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리하여 세이렌과 인어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함께 에드워드를 잡으러 시메어 왕국으로 떠났다. 인어 왕이 에드워드를 잡아오려고 하는 이유. 과거 조개족은 진주를 만드는 능력을 얻으려고 인어 왕국의 진주를 훔쳤고 화가 난 인어족은 조개족을 몰살시켰다. 그러나 에드워드는 젊음을 얻기 위해 사람의 영혼을 바쳐 조개족을 다시 살려냈다. 이 일로 화가 난 인어족은 에드워드를 계속해서 찾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에드워드를 잡는 일은 쉽지 않았는데 바다의 주술사 툴라가 에드워드를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에드워드를 잡으러 떠난 인어 세이렌이 드디어 바다의 주술사 툴라가 만든 심헤어 왕국에 도착했다. 그러나 그곳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고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몇몇 심헤어들만이 그곳에 남아있을 뿐이었다. 세이렌은 저쪽에서 초라하게 뒤척이고 있는 심헤어에게 다가가 물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이곳은 워터트롤의 공격을 받아 파괴되었어요. 아름답던 심헤어 왕국이 세이렌이 다시 심헤어에게 물었다. 주술사 툴라는 어디에 있죠? 툴라는 좀비 왕국에 있을 거예요. 어느 길로 가면 돼요? 안 가는 게 좋을 텐데. 얼마 전 큰 전투가 있었어요. 꼭 가야 해요. 길을 알려주세요. 좋아요. 그럼 플랑크톤 3자루를 내세요. 플랑크톤? 세이렌이 대답하지 않자 심헤어는 그냥 가버렸고 좀비 왕국의 인어가 왔다고 일렀다. 인어 세이렌과 사람들은 길을 묻고 또 물으며 좀비 왕국을 찾아 어렵사리 왕국 앞에 도착했다. 그들은 바다의 주술사 툴라를 만나러 왔다고 알렸는데 갑자기 좀비들이 세이렌과 사람들에게 공격을 퍼부었다. 거센 좀비 군대의 맹공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로잡혔고 세이렌은 가까스로 몇몇 생존자들과 함께 도망쳐 몸을 숨겼다. 심헤어 왕국은 과거 워터트롤의 대대적인 침공 이후 철통 같은 방어로 무장된 요새가 되었다. 어느 누구도 허락 없이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고 외부인의 접근은 즉각 적대 행위로 간주되었다. 좀비 군대는 무자비하게 주변을 뒤지며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사로잡았고 붙잡힌 이들은 포로가 되어 좀비 왕국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한편 좀비 왕국 내부에서는 주술사 툴라와 그의 부하들이 승리의 축제를 즐기고 있었다. 어둠에 잠긴 성은 거들먹거리는 대화와 들뜬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좀비 군대를 지휘하는 절대왕 빅터는 한쪽에 우뚝 서서 무거운 검을 내려놓고 있었다. 그는 자부심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툴라를 향해 술잔을 들었다. 우리는 워터트롤도 물리쳤습니다. 인어 따위는 상대도 되지 않지요. 그의 말에 좀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술잔을 치켜들었다. 잠시 후 어둠 속 한쪽에 서 있던 에드워드가 낮은 목소리로 툴라에게 물었다. 툴라, 인어가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툴라는 기분 좋은 듯 와인을 들이키며 대답했다. 심해의 미로 속에서 길을 잃었겠지. 아니면 벌써 우리 좀비 군대가 처리했을 거야. 방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하지만 웃음소리도 잠시 어디선가 함성이 들려왔다. 좀비 군대와 침입자들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것이다. 좀비 왕국의 동쪽 문으로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왔고 칼날과 창이 부딪히는 소리, 물살을 가르는 비명이 바닷속 깊은 곳까지 울려 퍼졌다. 좀비들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났다. 온몸이 갈라지고 부서져도 마치 인형처럼 끈질기게 움직이며 침입자들을 뒤쫓았다. 하지만 동쪽 문을 수비하는 좀비들의 수는 턱없이 부족했고
결국 성 안은 침입자들에게 점령당하고 말았다. 사람들은 기세를 몰아 무너져 내린 좀비들의 시체 더미를 밟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좀비 왕국이 뚫렸다. 갑작스러운 침입에 왕국 내부는 대혼란에 빠졌다. 왕좌에 앉아있던 툴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다. 무슨 일이냐? 누가 감히 이곳에 침범했단 말이냐? 쿵쿵 울리는 발소리와 전투의 소음이 점점 더 가까워졌다. 툴라는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소리쳤다. 빅터, 머드, 에드워드. 다급히 부하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중 한 명, 선원 머드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 선원 머드가 이너 세이렌에게 동쪽 문을 열어준 것이다. 왕국 내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머드는 비밀 통로를 이용해 세이렌과 사람들을 왕국 안으로 들였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곳이 약점이야. 여기부터 치고 들어가면 좀비 군대도 막을 수 없을 거야. 머드의 배신으로 왕국의 문은 속수무책으로 열렸고 이너와 사람들이 맹렬히 몰려들었다. 바다의 주술사 툴라, 절대왕 빅터, 그리고 에드워드가 모두 붙잡혔다. 분노로 가득 찬 얼굴을 한 툴라 앞에 누군가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 사람은 바로 선원 머드였다. 툴라는 머드를 원망스럽게 쏘아보며 외쳤다. 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냐, 머드? 머드는 잠시 침묵하며 툴라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왜일까? 이야기는 좀비와 워터트롤의 전투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두 진영은 치열하게 맞붙었고 전투는 좀비 군대의 압승으로 끝났다. 툴라는 어둠의 검을 하사하며 빅터의 용맹을 치하했고 좀비 군대는 환호성을 질렀다. 그러나 빅터의 뒤편에는 좀비 군대의 승리를 가능케 한 또 다른 인물이 있었다. 좀비 군대가 수세에 몰렸을 때 전투의 판세를 바꾼 이는 북을 치며 흐름을 뒤집었던 선원 머드였다. 하지만 툴라는 그의 활약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고 승리의 열기 속에서 머드는 점차 잊혀져 갔다. 누군가의 기쁨 뒤에는 누군가의 실망과 분노가 있었다. 폐허가 된 왕좌, 부서진 방어선, 그리고 차갑게 식어버린 좀비 군대. 무너진 좀비 왕국의 옛 주인, 바다의 주술사 툴라는 왕국 깊은 곳에 자리한 기다림의 방에 갇혔다. 바닷속 가장 깊고도 어두운 곳에 있는 기다림의 방. 빛 한 점 없고 시간이 흐르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곳에서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을 통제하던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은 곧 고통이었다. 주술사 툴라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너 세일에는 좀비 왕국을 선원 머드에게 맡긴 후 이너가 되고 싶어 했던 사람들과 함께 에드워드를 붙잡아 이너 왕국으로 돌아갔다. 이너 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드디어 이너가 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순간이 왔다. 이너 왕은 그들을 천천히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는 큰 위험을 무릅쓰고 왕국을 위해 싸워주었다. 고맙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들의 다리는 눈부시게 빛나는 비늘로 덮였고 힘찬 꼬리가 생겨났다. 그들은 마침내 인어가 되었다.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찬 분위기 속에서 인어 왕은 에드워드를 천천히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